네, 기본서 160페이지 피세요. 자, 거기 4번 제목에 부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에서 등기 무슨 권? 네, 청구권이란 말입니다. 자, 등기 청구권은 거기 보시면 기억에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물권 변동 당사자, 즉 등기 요구하는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공동 신청에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 중 일방인 등기 신청에 모아졌는 경우 다른 당 혼자서는 등기 모할 수 없다. 신청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바로 뭐다? 등기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니은의 등기 무슨 권? 신청권.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공법상 권리인데 반해서 등기청구권은 개인이 개인한테 하는 뭐다? 사법상 권리이다. 또 그러면 뭐하고 뭐가 또 딱 튀어나와요? 아니. 공법하고 사법이 나오잖아. 공법하고 뭐예요? 사법이 나오잖아요. 그럼 민법은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사법이요. 그럼 거기 등기청구권하고 등기 무슨 권? 이 신청권이 또 맨날 헷갈릴 거란 얘기예요. 등기청구권은 뭐다? 등기 신청권하고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면 어떨까? 건물을 신축했다. 뭐 했다? 건물을 신축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신축하면 어떻게 되죠? 자, 등기소 가서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네? 뭐 같이 갈 필요 없잖아요. 단독으로 뭐 한다? 신청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신축해서 살다가 팔고 이사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건물을 뭐 하게 되면? 매매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 그는? 단독이 아니고 뭐다? 같이 가서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신축은 신축은 뭐고요? 단독 신청이고 매매는? 그러면 앞에 이 신청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다? 무슨 권? 사법상 권리, 공법상 권리. 공법상 권리. 네? 공법상 권리. 이건 법원에 가서 하는 거니까. 이건 무슨 법상 권리? 공법상 권리. 공법상 권리가 되죠? 자, 그럼 여기 공동 신청이 있죠? 그럼 여기도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을까? 그죠? 자, 공법상 권리, 사법상 권리. 아니, 지금 글자 읽어봐, 글자. 이거. 그럼 글자가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똑같은 거 아니야? 글자가 같잖아, 지금. 등기 똑같잖아, 지금. 그러니까 무슨 권은?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 권리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매매했을 때는, 뭐 했을 때는? 마지막 단계에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뭘 요구해요? 등기 할 수 있는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매매에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내가 등기할 테니까 서류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게 뭘까요? 등기 청구권이다 그 얘기예요. 무슨 권? 근데 신축에서는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한테 등기 협력을 요구하는 이야기는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죠? 그럼 순서를 기억한다. 신축해서 단독 신청하고 뭐해서?
매매해서 무슨 신청? 아니, 공동 신청. 그럼 신청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등기 단독으로 등기 신청권 행사하고 여기는 같이 가서 공동으로 등기 신청권 하죠. 그러면 등기 신청권은 무슨 법상 권리? 공법상 권리죠.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신축에서는 없는 거죠. 어디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매매할 때는 먼저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개인이 개인한테는 등기 청구권 문제를 통해서 뭐 한다? 공동으로 등기 신청권 문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매매에서는 무슨 문제도 있고 등기 청구권 문제도 있고 등기 신청권 문제가 있지만 어디서는 신축에서는 등기 청구권 문제가 없고 등기 신청권 문제밖에 없다. 그 신은 신밖에 없다. 그 신신당부 드릴게요. 뭐다? 신축은 약간 등청이 없고 신밖에 없죠. 근데 어디에서는 매매에서는 등기 청구권 문제를 통해서 등기 신청권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아시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단어하고 무슨 단어를 헷갈리면 안 된다. 등청하고 뭐예요? 등신. 그러니까 신축은 뭐가 없고 등청이 없고 등신밖에 없고 애 아파서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매매에서는 등청이 있고 등신이 있으면 등신은 등기 신이라고 얘기하세요. 등신은 뭐라고 해요? 등기의 신 아시겠습니까? 네, 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하고 뭐 헷갈리지 마세요.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 지금은 이제 기억나는데 이제 하루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잊어먹었다 다시 한번 또 보고 눈을 또 다시 잊어먹었다 이렇게 눈도장 찍어서 반복해서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 분명히 뭐하다? 다르다는 것이고요. 근데 또 경화 뜻에는 등기 해갈 사람이 안 해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등기가 매도인한테 있고 매수인 등기 안 해가면 세금은 다 어디로 나와? 그럼 매도인 매수인 뭐라 그럽니까? 이제 빨리 뭐 해가라? 등기해가.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 없을까? 아, 그걸 밑에 D. 등기 뭐다? 수취, 청구권,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도 해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어디서 시작하는 겁니까? 등기, 청구권. 그러니까 매매계약에서 등청은 사법상 권리고 등청을 바탕으로 해서 뭐 한다? 공동 등기 신청권은 뭐에 가는 거? 공법상 권리. 신축할 때는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지. 그러니까 뭐가 없고 등청이 없고 단독 등기 신청권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서 등기 청구하고 등기 신청권 구별하세요. 그러면 민법은 사법이니까 등기 청구권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2번 뭐예요? 네. 자, 기억을 보겠습니다.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무슨 변동? 물권 변동. 자,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186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조요? 186조. 네. 그러면 여러분들 책자 151페이지 잠깐 가보세요. 151페이지. 자, 186조가 있습니까? 네,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뭐여지만이? 자, 거기 법률 행위라는 단어 있죠? 질문 들어갑니다. 그게 채권 행위이다, 물권 행위이다. 하나, 둘, 셋. 물권 행위. 네? 물권 행위. 채권 행위, 물권 행위. 물권 행위. 왜? 왜? 아니, 그거 2편 물권에 있으니까
물권 행위겠지. 아니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낫잖아요. 이유는 묻지 마라. 그렇게 기억해. 그러면 3편 채권 행위의 대표가 매매란 말이야. 그러니까 매매라는 계약 채권 행위를 통해서 물권 행위를 통해서 등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네. 무슨 행위요? 물권 행위. 그래서 밑에 줄거져 있잖아. 밑에 문장 중에서. 거기 물권 행위와 뭐다? 등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저 3편의 매매라는 채권 행위를 통해서 잔금 주고 등기 서류 주는 뭐예요? 물권 행위를 통해서 뭐 했다? 등기했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몇 조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 186조 위에 563조 매매를 통해서 어디 왔다는 거예요? 186조 등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지금 무슨 단어가 있어? 법률, 행위가 있고 등기되어 있으니까 이 매매가 무슨 행위고? 제3편에 있으니까 채권 행위고 이게 2편에 있으니까 무슨 행위? 물권 등기했다 그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법률행위, 부동산, 물권 변동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160페이지 가세요. 몇 페이지요? 160. 네. 그러면 거기 A의 채권적 청구권이란 말 있죠.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종류가 몇 가지일 것 같아요? 똑같아. 2편 물권적 청구권하고 3편 채권적 청구권 종류 두 가지밖에 없어요. 등기 청구권 성질이 두 가지야. 쓰지 마세요. 그냥 뭐라고요? 2편 물권과 3편 채권이니까 무슨 청구권하고 물권적 청구권하고 뭐다? 채권적 청구권. 요거 파트를 갖다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속 이제 들어갈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럼 밑에 보시면은 A의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매도인 각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을이 갑에 대하는 등기 청구권은 무슨 행위? 채권 행위는 매매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성질도 뭐다?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B 10년에 무슨 시효? 그럼 매수인의 무슨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뭐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다만 뭐라고 됐어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때 가로하고 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지만 현재 본권 아닌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떠올라야 돼. 그러면 점유하고 있을 때는 경작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권리 위에 잠다는 것이 뭐예요? 아니기 때문에 이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에 뭐 하지 않는다? 걸리지 않으면 일단 거기까지. 그 뭐죠? 채권은 뭐의 대상은 되지만 소멸시의 대상은 되죠. 그러나 현재 뭐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 쪼갰죠. 아니 하려면 다 한 줄로 가든지 반은 맞고 반은 뒤집어 놨어.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은 뭐의 대상이 된다? 채권 소멸시효 대상 되죠. 그런데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 행사라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됐어요? 그래서 실한 말이니까 현재 뭐하고 있어서 점유하고 있어서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만 완성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등기해줄 의무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 2번에 그게 기억이죠. 2번의 기억이
그게 바로 뭐예요? 2번의 기억 왼쪽에다 이렇게 쓰면 돼. 매매 계약. 무슨 계약이요? 매매 계약. 네. 매매 계약의 모순권, 등기 청구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매매 계약 뭐라고요? 그 2번의 기억 있잖아. 이 기억의 제목이 뭐다? 매매 계약의 등기 청구권 이야기야. 그러면 아까 등기 매매계약 서류가 있을 때는 아까 지금 이렇게 공격했잖아. 뭐라고? 이거 던졌더니 얘가 채권, 이성권, 소멸시의 대상 된다. 여기까지 맞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행사했다고 봤다 그랬죠? 완성되지 않았다고 그랬지? 근데 아까 무슨 서류가 없으면? 매매계약 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쓴 용어 있었지? 예? 아까 무슨 시효? 취득시효 뭐 가지고? 등기 청권 가지고 공격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그 오른쪽에 161페이지 오른쪽에 디귿이 있어. 디귿이 뭐예요? A. 부동산 점유 취득 시에 의한 물권 취득은 187조 예외로서 뭘 해야 된다?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 비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시효 완성자가 다시 또 점유를 뭐하면? 계속하고 소멸시효는 뭐 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뭐한 때? 상실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뭐요? 진행해서 10년 동안 등청을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뭐가 된다? 완성된다. 그러면 디귿의 A는 왼쪽에다가 제목 적으세요. 이거 취득시효의 무슨 청구권? 아까 왼쪽은 뭐였죠? 네? 아까 160페이지 2번의 기억은 뭐다? 매매계약 등기 청구권에서 등기에서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 또 뭐가 없으면 여태까지 점유했잖아. 점유 취득시효 완성됐으니까 등기 요구하는 뭐다? 등기 청구권. 그럼 취득시효 등기 청구권 가지고 등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실은 160페이지, 61페이지는 이 두 가지는 사실 제목은 전혀 별개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용어가 뭘까? 자, 이것도 섬과 섬이야. 바닷물에 잠겨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섬과 섬을 다리 놓으면 어떻게 돼요? 가치가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죠. 그러면 이 연결하는 다리 이름은 뭘까? 아니, 이미 했어. 이 다리 이름이 미등기 매수인. 뭐라고요? 미등기 매수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월, 2월 달은 제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걸 자꾸 눈두장 찍으세요. 그 안에 있는 내용 알려고 하지 마시고 뭘? 제목을 자꾸 떠올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매수인이요? 미등기 매수인. 그럼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다? 아니, 먼저 미등기 매수인이니까 정상 코스가 뭐예요? 매매 계약 가지고 등기해달라. 그러니까 뭐죠? 매매 계약, 등기, 청권 가지고 등기해서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제목을 기억하라는 얘기야.
아까 뭐 들어가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거 기억하지 마시고 일단 큰 제목을 먼저 기억하라는 얘기야.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다? 매매계약의 등기 청권 가지고 등기하면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매매계약 서류가 없어. 그럼 여태까지 뭐 했어? 점유했잖아. 그럼 뭐다? 취득 시효 완성됐으니까 등기해 주세요. 취득 시효 등기 청권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 질문할게요. 취득 시효가 완성되면 20년 완성되면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한다. 맞아요, 틀려요? 또 10년은 또 뭐야? 또 10년 왜 나와? 얘기한 적이 없는데. 아니 지금 미등기 매수인이 경작하지 않고 점유만 하니까 보상금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뭐 해와야지? 등기해오면 돈 준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등기하는 방법은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매매계약에 등청 가지고 등기해야지 뭐 취득한다?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이게 없으면, 서류가 없으면 뭐 가지고? 취득시효 등천 가지고 등기 해야지 뭐 취득한다?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물어봤어. 취득시효 20년 완성되면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할까요? 방금 전에 등기 해야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완성됐다고 해서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라고. 완성된 다음에 가서 뭘 해야지? 등기해야지 본권 대표. 지금 보상금을 주려고 그러면 가서 뭘 해오라고? 그러니까 점유 취득시효 완성돼도 소유권 취득 못한다고. 뭘 해야지 가서? 등기해야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한다고. 예? 그러니까 뭐만 가지고 안 되고 20년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 아셨어요? 그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자꾸. 그럼 아까 20년 완성되면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아까 보상금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을한테 주면 되겠네. 뭐 하지 않아도. 말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계약 서류가 있으면 매매계약 등청 가지고 가서 등기를 해야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매매계약 서류가 없으면 그동안 점했으니까 취득시효 등기 청권 가지고 가서 뭘 해야지? 뭘 취득한다?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160페이지하고 161페이지를 해결하는 용어가 뭐다? 네? 160페이지하고 161페이지 연결한 제목이 뭐다? 미등기 뭐다? 매수인. 그게 157페이지에 있었죠. 몇 페이지요? 있어요? 그래서 연결해드리는 거 자꾸 연결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얘기하면 아까 이게 무슨 단어 때문에 신경이 났었어 아까 이거? 그러면 취득시효라는 말이 있으면 매매계약에 등청 던지면 무슨 말이 튀어나올 것이다? 취득시효가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는 궁시렁대는 말이 뭐예요? 뭐 소멸시효 이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용어와 무슨 용어를 또 이해를 해야 돼? 소멸시효와 무슨 시효? 취득시효. 저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페이지 있을까 없을까? 근데 필까 말까?
핍시다. 어차피 한 거. 그죠? 중요한데니까. 페이지 215페이지. 무슨 단어가 나와요? 취득시효 무슨 시효요? 네, 그런 단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권법에서 아까 총칙에 아까 소멸시효 시험법이 아니라고 그랬지. 근데 취득시효는 시험법이야. 무슨 시효? 그럼 뭐하고 연결돼야 돼요? 소멸시효랑 연결돼서 공부를 해야 돼. 소멸시효 하고 무슨 시효? 취득시효. 그럼 여기 245조 1항만 보세요. 245조 1항 20년간 소의 의사로 평원, 공연, 학예, 부동산 점유한 자는 뭐함으로써? 그래서 시골에서 이 잘 세상 물정 어두운 논 양반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이 땅 뺏어가는 사람도 가끔 있어. 뭐 했다고 해서? 20년간 뭐 했다고 해서? 해가지고 가져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무슨 시효? 점유, 그게 취득시효야. 무슨 시효요? 취득시효. 나중에 다 용어가 또 반복될 거야. 지금 뭐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까 3편 채권 매매해서 2편 물건에 잔금 주고 등기 서류까지 했는데 뭘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경작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건요, 그 과정 순서대로 고장이 났을 때, 시간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고장이 났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그때마다 조문이 다 위치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조문이 시간 흐름 따라 수술했는 게 아니고 막 뒤죽박죽 섞여 있단 말이야. 어떤 때는 뭐가 나와야 되고 총칙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물건 들어가고, 어떤 때는 뭐가 들어간다? 채권. 제가 순서대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시효? 취득시효하고 무슨 시효? 소멸시효. 이게 이제 이해가 딱 돼야지 이제 문제가 안 생겨. 그러니까 모르는 시험법은 아니지만 취득시효는 뭐다? 시험법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프린트물에서 소멸시효가 어디 있어요? 거기 7장에 소멸시효 있잖아. 그럼 소멸시효 반대말은 뭐예요? 이 두 가지 연결되는 용어가 뭘까? 네. 미등기 매수인 가지고 양쪽 치고 들어갈 거예요.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공부할 때는 이제 순서로 나가겠죠. 1편, 2편, 3편. 근데 혹시 이렇게 뒤집어 나갈 때는 반드시 뭐다? 제가 이거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아셨어요? 그럼 지금까지 정리한 거 봅시다. 정리해 봅시다. 아까 3편. 뭐 다 지울게, 뭐 상관없잖아요, 이제. 그럼 이제 3편에서는 아까 제가 뭘 가지고 먼저 연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채권에서는 이 계약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뭐다? 이 계약 분류를 먼저 좀 뭐 하시고 좀 기억하라네. 4가지 있었어요. 예? 순서가 뭐예요? 아까 비전형, 전형, 유물, 낙성, 편무, 쌍무, 무상, 유상. 그래서 계약 분류해가지고 퍼펙트 계약이 뭐였는데? 유효했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는 게 뭐다 이게 단어가? 네? 채무 불이행 세계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 그래서 뭐 여기는 뭐야? 계약을 뭐야? 해지. 그 다음에 이제 2편 물건 들어가면, 1편 들어가야 되겠죠? 1편 뭐 들어가면? 총칙 들어가면, 여기는 계약이 아니고 법률 행위를 나눴습니다. 무슨 행위요? 그럼 여기 유효면, 여기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여기는? 이거 아닌 것들, 나머지 것들.
뭐 몇 번? 1, 2, 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1, 2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불확정 무효가 아까 뭐? 이게 아까 망나니 아들이 무슨 대리? 무건 대리 돼서 노는 경우. 그 다음에 2번 사유가 굉장히 많거든. 그럼 이제 3번 사유만 고르면 돼. 3번이 뭐야? 미피피. 미피피하고 뭐야? 사기, 강박, 착오. 그러니까 요것만 무슨 사유고? 그러니까 총칙은 결국은 2번 사유인지 몇 번인지 이거 구별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공부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총칙하고 채권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그러니까 취소는 3번이 취소죠. 그 제목이 뭐다? 아니. 이 글자 읽어봐. 해제는? 그래서 여기는 단계 합중 계약의 해제. 단독행위 해제란 말 없고 합동의 해제란 말 없고 계약의 해제밖에 없고 취소는 단독행위의 취소, 계약의 취소, 합동행위의 취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적용 범위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이거는 계약 당시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이건 계약 당시 결함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차이를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 와서는 이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물권법 와서는 이 편 물권은 뭐에 관한 얘기예요? 네? 이 편 물권은 와서 뭘 분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권을 분류를 하라고 그랬죠. 이때 키워드가 뭐다? 본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권 분류할 때 본권 뭐하고?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 이게 구별이 돼야 돼. 그래서 뭘 하지 않으면 등기하지 않고 만약에 뭐 하면 병작하면 이 타이틀 제목이 뭐다? 미등기 매수인을 기억하라는 얘기야. 그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네. 뭐? 그러니까 매매의 등청을 가지고 등기해서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취득쇼 등기청권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살다 보면 혹시 가등기라는 말 들어봤어요? 가등기 왜 합니까? 들어봤다며. 난 말한 적이 없는데. 예? 자, 갑이 을한테 매매를 해요. 뭐 한다고? 자, 잔금까지 줬으면 등기청권이 있어요, 없어요? 잔금 있죠? 채권 청권이죠? 근데 아직 뭘 하지 않고 있다? 그럼 누가 소유자다? 누가 돈 더 준대? 누가 돈 더 준대? 그러면 욕심나서 팔겠죠. 매매했습니다. 병도 뭐가 발생한다? 채권적 청권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7월 1일이고 이게 7월 15일이야. 시간은 누가 빨라요? 그럼 을이 소유자일까요? 아니야. 채권은 서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먼저 뭐 하게 되면 이 사람 뭐 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그 무슨 매매? 그럼 을은 가만 앞에 와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뭐예요? 을은 갑한테 채무 불이행 문제 삼는 손해배상밖에 안 되잖아. 내가 먼저 뭐 했는데? 매매했는데. 얘가 먼저 등기해 갔잖아.
그럼 손해배상은 채무불량 손해배상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이런 걸 두 번째 매매가 뭐죠? 이중매매를 뭐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매매했으면 장래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은 아니지만 이걸 임시로 가등기하자. 그럼 가등기 순위가 기재가 돼. 뭐 된다고요? 순위. 그럼 이 사람은 본등기 순위가 몇 번? 가등기 순위가 2번이죠. 그 다음에 얘가 이중매매했어. 무슨 매매? 얘가 등기했어. 본등기 순위 몇 번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뭐 하게 되면? 본등기 하게 되면 순위가 올라가지. 그럼 아웃돼. 가등기 하는 이유가 뭘까? 아이, 순위 보전 그런 거 쓰지 말란 말이야. 이중매매 봉쇄하기 위해서. 아니, 하기는 그 원리를 알아야 돼. 그럼 가등기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 시험 문제. 무슨 등기야? 별거 없어. 장래 청구권 뭐 하는 거예요? 기재해 놓는 거예요. 순위 보전하기 위해서. 근데 가등기는 왜 한다? 이중 매매를 원천 봉쇄하게 사는 게 뭐다? 가등기다. 임시 등기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럼 결국 결론 다 끝났어요. 뭐예요? 여기는 무슨 단어를 기억하시고, 여기는 경자. 이게 뭐다? 본권을 얘기하지만 그 밑에서 뭐가 숨어서? 본권 아닌 점유가 숨어서 본권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본권은 바지사장이야. 실질적 사장은 누구다? 점유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물권법은 본권 대표 무슨 권하고 수익권하고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 그럼 이제 기억하세요. 3편 채권은 해제. 1편 총칙은 1, 2, 3번. 특히 몇 번? 취소. 2편 물권은 뭐 이런 거 3편, 1편 다 건너왔어. 건너왔는데 지금 뭐 하는 거? 등기하고 안 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은 뭘 기억하라? 점유. 그 세 가지야. 총칙 비밀은 뭐고? 취소. 3편 채권 비밀은 해제. 2편 물권은 점유. 그래서 한 장짜리 그 앞에 딱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는지 대충 흐름은 알았어요? 네? 그 흐름을 이제 알고서 이제 거기다 내용을 뭐 한다? 이제 살을 뭐 한다? 조금씩 뭐 할 것이다? 붙여갈 것이다. 대신 그 나름 프린트는 많이 읽으셔야 돼요. 네. 이제 여러분 만난 지 벌써 몇 년 됐어요? 1년 됐습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몇 년 하는 거야? 횟수로 2년 한 거니까 동차 합격이 목표죠. 1점 하지 마세요. 동차 하세요. 어차피 하는 거. 아셨어요? 너무 의욕을 갖지 마시고 뭐예요? 즐기러 오세요. 저울생하지 마시고. 네. 1회부터는 이제 책 순서로 나가겠습니다. 책 순서대로. 기본 내용 알고 있으니까. 네. 보충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네. 해피 뉴 이어. 내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